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96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요즘 너무 뉴스가 넘쳐나오고 있네요. 어제 예상 밖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예상하셨어요? 가택연금이던데요? 고속으로 석방이 됐는데. 가택연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죠. 옛날 군사독재 시대 때 YS DJ가 했던 가택연금이에요. 완전 가택연금이긴 한데 그래도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상하셨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혹시 무슨 그렇죠. 일이 잘못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석방 만기일이 한 달 남은 거 그거 준수하려다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또 인간적인 문제죠. 보석에 대해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판사의 보석 근데 결정이. 제가 즐겨가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네. 진보 커뮤니티. 거기 난리야, 난리. 왜? 그렇죠. 왜 풀어줬냐, 이제 그럴 것 난리야. 같아. 예. 근데 남아도 어른이거든. 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뭐 의견 쓰고 그러진 않지만, 야, 진짜 이 강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가려면 참 어렵다 하는 그게 이제 생각을 문재인 하죠.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죠, 사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석으로 일어나면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오는데, 이명박은 이거 비정치적으로 얘기할게. 뼈에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이 있어. 왠지 알죠? 내가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할게. 이명박이 뭐 낯을 어쨌나 해서 사실 이게 관심이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 돌아간 것처럼 슬펐던 사람들이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강경한 거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하지 말았어요. 그 잔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아니, 난- 원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라 난 정치적인 얘기한 거 아니고 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사회가 끊임없이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전하는 거야. 그렇죠. 마음에 네,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응어리진 네. 사람들이 얼마나 강경한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나도 말을 못할 정도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망했어요.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 43일 버티고 나는 못 나간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를 난 읽어라.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탄압받고 있고 얼마나 어렵고 지금 민생 어렵고 경제 나라 경제 어렵고 북미 관계 이제 핵 문제 해결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43일간 못 버텨? 그걸 편하게 집에서 잠자자고 나와? 대통령을 한 사람이 기업을 한 사람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자범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루라도 잠깐만 있어봐. 기업을 했고 아니, 사기꾼이고 자범이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거 뭐야, 너무 이거. 정확히 말하네. 근데 끝나- 대통령이 됐어. 아니 말 끝나고 좀 얘기를 한나라의 해. 대통령한테 그 그러면은 자본이라는 내 말 들어봐. 대통령을 했으면 일신에 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하려고 대통령 했냐 이거야. 그게 아니면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냈고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에서 이끌었으면 한나라를 이끌었으면 지금의 상황을 인식했으면 내가 43일간 안 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의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가택연금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가택연금 부분도 꼼수예요. 이게 뭐 사실 석방이라고 그러지만 석방도 10억 얘기하는데 10억도 꼼수야. 보증보험에서 1,000만 원 내면 10억에 대한 보증을 해줘요. 그걸 갖다 낸 거야. 그러면 1,000만 원 낸 거야.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10억 하니까 돈 많아서 이명박은 돈 자랑하느라고 뭐 풀려났다 10억 돈 없는 놈은 뭐 풀려나겠네 이런 감정을 자꾸 몰아간다고 1,000만 원이에요. 왜 그런 태도를 취했냐는 이봉규 씨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너무 대단하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평소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은 대단하게 본 거죠. 대단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죠. 그럴 수가 있구나. 한나라의 그럼요. 대통령을 한 사람이 쉬운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아무리 뭐 현대를 지금까지 만드신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현대그룹을. 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보석의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오래간만에 들었던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그러니까 1980년대 불법적 행위 같은데 구속 상태를 위치를 기구로- 바꿨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 때
그거는 이제 그때 법원의 판결 없이 있었던 임의로 한 일이죠. 임의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법의 내용은 판결에서- 똑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 아예 43일 기다렸다가 아예 깨끗하게 보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람 만나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왜 그런 생각도 판단을 해봤어요. 못 했냐 근데 이거야. 이게 그 정은호라고 그 무슨 네. 화장품에는 네. 뭐 한 달 하루 뭐 빨리 나오려고 몇십억이라도 쓴대잖아요. 썼죠. 수감자들의 그 마음이 아마 그런 거겠죠. 그 변호사 있죠? 코언 변호사. 그 미국 그 코언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종주의자다, 뭐 이래요,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발언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상처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북미 합의 결렬이 어떻게 이게 코언 청문회 때문이다, 뭐 이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말이 아니죠. 다르지. 이제 이쪽부터 할게요. 네. 아 고맙소. 네. 사상 처음이네. 네, 봉규 형부터. 심리적으로 영향은 받았을 거야. 사람이니까 저쪽에서 그 똑같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막 자기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다, 왜 그런 거야? 돈 안 줘서 그런 거야?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거 이제 뭐 비리가 있어요. 형이 미국 통이잖아. 아니 근데 트럼프의 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가 하필이면 이제 그 시간에서 심리적인 압박은 줄 수 있었지만 이번 북핵 협상의 결렬은 코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북미 회담 결렬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분명히 코온 청문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북미 회담이 열리면 왜 열렸는가부터 따져보면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예? 지지율도 낮고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회담이 상당히 좋은 이제 건수였는데 코온 청문회 때문에 덮였어요. 북미 회담 뉴스가 안 나오고 코온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미국 전역에 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온이 얼마나 센 얘기를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 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미 회담이 타결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예정대로 타결이 되면 뉴스가 안 됩니다. 코온이 계속 뒤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모두가 아무도 예상 못한 협상이 결렬이 되고 노딜이 돼버리면 이거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코온 청문회가 뒤덮였다니까요. 협상 결렬에 의해서 그 다음 날부터 뉴스가 전부 북미 회담 결렬로 완전히 가면서 갑자기 이 미중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사실 미중 관계로 바로 연동되잖아요. 타결되면 세계상적 뉴스로- 사건이 되는 건데 무슨 아니에요. 타결되면 뉴스가 안 빅딜로 됩니다. 타결되면 빅딜로 뉴스는 초점이- 핵을 없앴으면 이 사람은 초점이 관심사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타결이 되는 과정 동안엔 거의 뉴스에서 죽었고, 왜냐하면 코온 뉴스가 너무 짜릿했으니까. 이거는 방송을 많이 한 트럼프라고 하는 직업 방송인의 감각 같은 것도 작용을 하는 건데, 무엇이 더 큰 뉴스가 됐냐면 결렬이 뉴스가 돼서 코온 뉴스 청문회가 그 바람에 내용이 없다. 그냥 인신 공격이지. 그가 왜 인종주의자고 그가 왜 돈을 줘서 아이폰이고. 무마했는지 증거가 안 나오니까 코온만 바보 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위기 탈출했다니까요. 요 건에 한해서는. 아니 영향이 미쳤다면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떻게 봐요? 그 결렬된 거 잘 된 거죠? 지금 같은 그런 딜이었다면 결렬되는 게 낫죠. 난 정말 그러니까 뭐 트럼프 트럼프나 잘했다고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뭐 공화당 내 핵심 행정부 세력이라든지 민주당의 저기 북핵 반대파 세력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은 김정일의 편이 아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보다 먹고 살지 못해서 망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죠. 그 문제를 개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지 난 그 판단을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자만했다. 그 정도 카드 갖고 경제 제재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뭔가 좀 속이려고 했던 거죠. 어떤 진짜 핵 이렇게 놔두고 그게 그죠? 속여지나요? 그러니까요. 다 아는데. 예. 근데 다 아는 줄 모르고 이번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것도 알았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아니네 이게. 근데 나는 여기서 또 하나 미국 언론도 난 놀라운 거예요. 북미 회담을 생중계해야 되는데 코온 청문회를 생중계. 이것도 나는 진짜 이게요. 자유주의 사람. 와,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인 당연하지. 이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그거 언론의 이제 알았어? 상업주의죠.
그냥 상업주의. 상업주의에서 뭐 나오는 어찌됐든, 건데 네. 어찌됐든 시청자가 언론이- 짜릿해 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 자체적으로 중요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 우리는 보도 채널 8개인가 10개 되잖아. 네. 보도할 수 있는 채널. 다 그것만 해. 일제히 동시에 일제히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도 우리는 궁금했는데 야, 누가 어떻게- 하는 데가 없더라. 어떻게 한 방송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치사하다, 우리나라는 치사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과연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할 때 두 개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는 정말 과학기술을 20세기에 선도하면서 그 압도적인 강국으로 일어섰죠. 또 하나는 군비산업이라고 하는 정복국가로서의 면모 때문에 또 하나 그 힘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 힘은 사실 돈을 뒷받침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세계대전이나 기타 지역전쟁으로 갔는데 군비의 덩어리가 미국을 절반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커다란 지역전쟁이 없었어요. 베트남전 종결 이후에 미국으로서 가장 지금 찍어 눌러야 되는 건 중국이에요. 그래서 존 볼턴이 계속 주장하는 게 중국과의 문제는 전쟁으로 해결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대만과 다시 수교를 다시 해야 된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군대를 대만으로 주둔시켜야 된다. 미국 경제력이 거의 70% 육박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중 간의 본격 대륙간 전쟁은 정말 리스크가 크죠. 근데 한반도를 전장으로 한 전쟁터로 한 싸움은 서로에게 가능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존 볼턴이 계속 나타나서 한반도 평화를 깨려고 그러고 특히나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가장 바라는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을 대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뭐냐. 중동에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미국의 입장. 그러나 군비는 계속 확장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사정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풀어야겠다는 입장이 반영됐을 때 볼턴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마치 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나 존 볼턴의 이 최근 여러 계속 가지 반복되는 발언 발언을 보면 미국의 주류나 미국의 주류의 뒤에 후원은 전부 이 군사복합체들이 합니다. 볼턴이 전쟁주의자라고 얘기합시다. 미국은 전쟁 국가니까 그것도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 한반도가 전쟁을 아주 유리하다. 한반도가 전쟁이 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면 됩니다. 그렇지. 네. 김정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때문이야. 아니, 왜? 그러니까 김정은은 얘기를 빌미야, 들어보자면 빌미. 빌미잖아요. 조그만 그러니까 나라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빌미를 없애자 자, 이거지. 한국인으로서 한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죠? 없죠. 다 동의하시죠? 아니. 좌파든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좌파든 우파든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북침을 할 일이 있나요? 동의 안 없어요. 해. 북침할 일 없죠? 북침하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이거를- 얘기 얘기가 안 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얘기하면 좀 이거 들어봐. 얘기가 안 되지. 아니, 우리가 들어보세요. 북침을 한단 말이야?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침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북침을 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이 북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는 안 얘기를 하죠. 북침의 들어보라고. 형식을 만든단 제 말이지.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북침의 형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면 그렇지. 필미가 없어지니 없어지지. 전쟁할 필미를 만들지 없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이 얘기를 늘 하는 얘기야. 이게 바로- 얼마나 동의할 수 없는 의견지를 나 짧게 좀 아니 얘기할 나는 얘기- 아니, 저 아니, 여기하고요. 아니 아까 얼마나 많이 오케이. 했는데 야 알았어요. 진행 알았어. 잘하세요. 이 사태를 아니, 김정은으로 몰고 우리나라 가는 거는 최고의 앵커로고 항상 평가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하는 형님. 사석에서도 예, 항상 형님. 방송에도 여러 번 존경하는 얘기했어. 범규 형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사 앵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박종진이 최고라는데 아니 여기만 오면 이상해지는 것 이상해져. 같아. 주간 박종진이다 그렇게 보니까. 하면 안 돼.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군수 산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왔고 앞으로도 그걸 한반도에서 일으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전쟁으로. 가능성이 근데 있다는 얘기죠. 힘을 가졌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봤을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지금 패권국이 아니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중국이 패권국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지금의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었을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아름답다고? 바로 복속됐죠. 아이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의 세계 질서가 아름답다고? 아니야 이게 아니 지금처럼 될 수 있었을까? 아, 우리가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은 지금이 평화롭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중국이 패권국이나 지금 넘버 1이 미국이야, 넘버 2가 중국이야, 넘버 3가 일본이야. 일본이 패권국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수 택도 있을까? 없죠. 예. 택도 없는 소리야. 중국이 패권국이었으면 택도 없는 없어. 소리야.
국제 정치를 몰라서 그래.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하고 달라. 국내 정치는 이거 있어요. YS하고 김영삼이가 딱 딜하면서 의리를 라이벌이면서도 때로는 의리를 지킬 때가 있어. 지금 문재인과 한교안도 서로 으르렁대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건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나 국제 정치는 의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국제 정치는 국가의 내 이익만 국가의 이익만 있어요. 네. 의리고 그래서 옛날에 나치하고 미국이 그렇게 살벌한 전쟁을 했어도 오늘날 친구고 진주만 폭격하라고 난리를 쳤어도 오늘날 미일 동맹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국제 정치하고. 맞아요. 우리도 내 말 답변 들어봐. 좀 될까? 가만히 있어봐요. 적인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때로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선한 선한 의지라고 그걸 전쟁이 그 학자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국제 정치 선한 정치가 형이 거기서 있다고. 박사 있잖아. 선한- 석사 2개. 선한 패권 리더십을 가지고 경찰 국가의 리더십을 이- 가지고 이라크 있어서 때려 죽인 거, 아니, 왜냐면 몇십만 명 가치가- 죽인 거 선한 가치가, 의지야? 잠깐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가치가 일본이 만약에 자유시장 된다고 가정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지금 대결이잖아요. 거기서 자유시장 민주주의가 이겼잖아. 그 이긴 거에 미국이 1등 공신이에요. 그걸 끌어가는 거야. 근데 중국이 만약에 패권국이 되면은 공산주의 자기네 그 이론으로 가는 거야. 언론 탄압하고 미국은 세계를 같이 더불어 싸지만 중국은 자기가 중국이 중심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그래요. 복속국. 위성국가, 복속국. 그래서 조공 바쳐야 되는 거야. 중국이 패권국 되면. 우리가 미국을 발전했다. 조공 바쳤어요? 지금 조공 바치고 있잖아요. 무슨 조공 바치고. 우리가 조공 뭐- 얘기 좀 합시다. 잠깐만. 패권국과 주변국의 관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더 좋은 패권국을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예요. 더 나은 패권국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이 우리에게 패권국가여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란 형태의 액수로 보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많죠. 더 좋은 패권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인 게 차라리 낫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게 네, 그냥 알겠습니다. 현실로서 미국이 가장 강대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마치 중국의 조공은 나쁜 거고 네. 미국에 바치는 조공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벗어나자. 우리는 그냥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서 쿨하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변국으로서 우리가 뭔 미국의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조공, 그게 조공이 아니면 뭐 똑같은 건데. 함익병이 정리. 아니 중국에서 아니 중간자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미국 얘를 잘못 든 것 같아. 방위비는 조공은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공이야. 무역, 왜냐면 들어가요. 방 301조나 이런 거는 똑같은 게 약간 조공이야. 느낌이 아, 있죠. 무슨 소리야. 중국에 바친 조공의 내용이 뭐냐면 독자적인 관할권을 인정받고 왕을 승인해 준 거였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 어떤 신생국이 나오면 승인해주고 지역 방위에 포함시키냐 마냐 그러고 우리는 동맹국이라는 조건을 갖는 상태로 과거에 중국에 바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공이에요. 근데 그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세계사가 항상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비참해할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야. 근데 더 좋은 패권국, 더 나쁜 패권국의 관점에 자꾸 서버리게 되면 가치 판단을 잃어버리고 미국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복종이 돼요. 미국은 어떤 의미의 그냥 패권국의 하나인데 우리가 서방권의 일원이 돼서 더 나은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야. 패권국 미국의 해법 중에서 지역 해법 중에서 리비아식 해법이 볼턴의 주장인데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리비아 해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리비아보다 훨씬 사태가 나쁘죠. 만약에 김정은이 피살되는 순간서부터는 군부가 나섰는데 중국의 직접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중국이 북한 영토에 직접 개입을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 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리비아 해법은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이어서 볼턴이 주장하는 그 방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전쟁을 면할 길이 없구나. 핵무기를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항복을 하고 나니 부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먹거리를 해결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핵하고 경제를 맞바꿔서 안정적으로 자기 집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불안해하는 거는 자기 권력이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불안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겠죠. 전체적인 본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본인이 선의의 정치를 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선의의 독재를 한다면 나는 충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리비아랑 북한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뒷배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도 않고 북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든든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나라 보수 우파를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빅딜을 한다 그러면 바로 경제 다 도와주지, 지원이 다 도와주지. 들어간다는 바로 건 들어가죠. 명백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얘기예요. 나도 들어갈 거야. 나도 그래서 들어간다. 네, 다 문제는 들어가지. 뭐냐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다. 어. 아버지 고향. 그럼. 빅딜에서 나 너무 가고 싶어 봐봐. 김정은 그죠? 최고 투자도 지도자가 하고. 빨리 결정만 한다면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무너질 거다. 리비아가 핵이 없어 무너졌다는 논리는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이가 핵에 대해서 그렇지. 완벽하게 자, 포기하고 자, 빅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양에서 진짜 방송하고 싶다. 순서 평양 가자. 방송. 네. 순서 평양 방송하고 싶어. 자, 어. 순서대로 가자. 갔다가 와. 네, 알았어요. 갖다가 드릴게요. 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각종 수치가 지금 결렬돼서 지금 어렵죠.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을 지금 보금가는 건데 여기서 압박이 1, 2년 더 가잖아. 이제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더 가면 김정은이가 경제적으로 손들 수 있는 지금 직전에 와 있어요. 여기서 1, 2년만 더 프레시하면 돼. 트럼프는 그걸 쥐고 있는 거야. 그걸 딱 쥐고. 그래서 이번에도 판을 깰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다 왔구나. 여기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00만 명이 이민 갔어. 이민이 아니라 난민이 됐죠. 아니 이민 포함 스페인으로 도망간 게 네. 300만 명.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18일에 한 번씩 물가가 2배로 뛰어. 네. 이게 커피가 이게 지금 우리 4,000원이잖아. 18일 뒤에 18,000원 되고 그다음에 한 달째는 이게 16,000원. 이 지금 이거 내가 그러면 불안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정확하게 아니, 1년에 인플레이율이 137만%예요. 아니 그러니까 137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18일마다 네, 두 배씩 모든 물가가 2배씩 뛰어.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야. 베트남. 베네수엘라. 근데 경제가 무너지면은 안 되니까 더 험한 꼴 당할 수 있어요. 그 1년은 예측을 못 한다니까 지금 빨리 핵을 없애는 길에 나오면은 진짜요. 우리가 지금 빤스 먹고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살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 안 무너져. 아니 왜냐면 김정은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니까. 나보고 종북 김정은 추종자라고 막 비난하는 얘기 알아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한 번만 생각해. 1초만 생각해 줘봐.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볼턴의 리비아 해법도 있고 뭐 옛날 김정남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김정남으로.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그냥 혼란기에 잠깐 집권하고 내보내고 김정남으로 대체하려고 한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좋거나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서 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비핵화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핵화는 비핵화를 해야 돼. 김정은의 비핵화는 빨리 비핵화해야 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형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세상은 이해관계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핵을 쥐고 있는 게 이익일까? 핵을 놓아버리는 게 이익일까? 각도로 비싸게 생각해봐요. 놓는 지금은- 핵을 놓아버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핵을 쥐고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데다 그러면 핵을 숨겨놓고 또 이디어트.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디어트. 그러면 바보란 얘기지. 북한의 외교 그 라인이나 김정은이나 다 해서 나는 그렇게 전의가들은 아닐 거라고 해서 일국을 통치하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니까 요는 그렇지 않은데. 핵을 놓는 과정과 방법에서 지금 간신들만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핵을 놓는 과정과 방법에 이견이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핵을 쥐어서 밥이 나오지도 않고 쌀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핵을 어떻게 놓느냐예요. 핵을 어떻게 놓느냐? 지금 남한의 강경론자들은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논자들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으로 보는 거야. 왜 석 달 만에, 왜 1년 만에, 혹은 왜 5년 만에 북핵이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 전개되는 거는 국사책에 한 줄도 아니고 반 줄짜리가 돼. 베트남하고 미국이 종전 후에 평화협상이 7년이 걸렸어요. 7년이라고 7년. 네, 알아요. 우리는 어느 날 뚝 끝난 것 같잖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핵을 빨리 그 시간을 같이 가자고 보는 게 비건이나 또 폼페오나 트럼프 머리 쪽의 절반인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머지 절반은 다른 형태 그러니까 볼턴식의 강경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안 나 지금. 나는 김정은하고 그래도 형도 비핵화해야 된다는 거는 맞잖아, 형도. 거기에는 의견이 맞지. 국적이 어디야?
한국인데 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안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일 동의한 수가 건데. 없어. 예, 예. 정리됐죠. 그래서 난 갑자기 국정으로 우리가 떨렸어 또. 김정은이가 나는 고르바초프가 되라 이런 얘기야. 고르바초프가 용단을 내리면서 결국 그 지금 러시아의 힘과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다는 얘기야. 구소련 시대부터. 그렇죠. 그게 고르바초프. 그러면 고르바초프라 그러면 김정은이 안 해. 쫓겨나기 때문에. 잠깐만. 근데 세계사적으로 고르바초프를 서방에서도 영웅시해요. 그럼 영웅이죠. 그러면 자 김정은이가 그 러시아- 잠깐만. 그 좁은 나라에 인구 뭐 2,700만, 2,500만은 나는 나라에 영웅이 되느냐? 70억의 영웅이 되느냐? 그리고 내 권력 기간을 설령 단축하더라도 70억의 영웅, 그 다음에 세계사적으로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도 김정은이 영웅으로 되느냐? 아니면 지 생전에 내가 볼 때 고집하면은 10년 못 갑니다. 내가 볼 때 10년이 아니라 지금 힘들죠. 10년. 근데 그 10년 지금 지는 한 50년 누린다고 생각해. 천만의 만말씀. 핵을 안 놓는 순간 너는 가는데 만약에 빨리 1년, 2년 내에 이걸 놓잖아요. 그러면 세계사의 영웅, 그 다음에 지금 70억 세계 인구의 영웅 되고, 그 다음에 너 안 죽인다. 그 다음에 실컷 먹고 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와주고 다 해주면 너는 영웅 돼. 내가 너 그냥 간다. 내가 너. 1950년대에 테러 태어나서 일어날 것 같아. 박정진 씨. 느낌이 이상해. 내가 박정진 씨 1950년대에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이봉규가 말 같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들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동감하는 거 여기는? 동감을 하는데 너 이건 그러지 마. 왜? 왜냐면 나도 걔 어리다고 우리 생각해. 딸뻘인데 뭘 그래. 그런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알았어. 우리는 취소 그럼 취소. 우리는 김정은, 논객이고 그래, 얘 요까지 김정은까지. 살려. 취소한 것까지 살려. 우리는 취소. 우리는 논객이고 알았어.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어, 취소, 그럼. 고르바초프가 위대하다는 얘기거든. 세계사의 흐름을 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렇지. 고르바초프가 되라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야. 조국을 등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냐면 핵만 세계사의 놓으면 흐름을 타라는 거고. 아예 핵을 놔. 나를 믿어. 형을 믿으면 돼? 자기보단 내가 김정은하고 더 친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언제 나요 그러면? 놓는 방법, 놓는 건 안 놓으면 도리가 아니, 없어. 시기는 모르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몇 년이지 몇 년. 왜냐면 IAEA 4차 들어가고 핵리스트 제공이 핵의 끝인데 지금 왜 당장 안 하냐 이러는데 그 전에 보장받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길지 않아. 근데 박수영 요는 말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 이봉규 씨가 말하는 게 결국은 김정은이 자기가 체제가 보장이 된다고 일단은 안도를 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놓으면 해준다니까. 남한의 미국도 그거 약속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후견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거의 공감합니다. 체제 문제에 대한 보장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의외로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장승태기를 죽였을 때 고모부를 죽였다고 우리 보수 중에서 욕을 했는데 안 죽였으면 자기가 단종골 나는데 안 죽이겠습니까? 김정남한테는 밀렸어. 그다음 김정남이를 그렇게 해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같이 협상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잠재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제거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만 잘 핀포인트를 찍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상에 자기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친중 봐요. 정권을 원했거든 네. 중국은. 그러니까 그건 김정남이었고 그거는 그 역할은 장성택을 장성택이었다고. 대리인으로 세우고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자기 손으로 딱 제거를 해서 욕은 먹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거는 우리 외교 정책을 위해서라도 눈을 감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협상도 나오는 거고 김갑선 얘기들 7, 8년이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끌어갖고는 아니 7, 8년 안 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돼. 빨리 끝내고 빨리 저도 나와야 한 되는데 3년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한정 씨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줄이야. 뒷돈이 간다든지 박수 쳐. 뒷돈이 간다든지 네. 미국의 제재 틀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문제 같은 걸 갖고 미국과 척을 지는 일만 하지 않는 범위라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교섭에 대해서는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게 기다려줘. 제대로 된 보수가 벌써 짧게. 찬동이요. 결론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똑같지 내가. 않지 이 사람은. 똑같지 않지 왜 그렇게. 우리 모처럼 똑같았으니까 북한이 더 말하지 핵을 말자. 놓아야 잠깐만 된다는 거 아니야 끝내자. 빨리. 더 말하지 말자. 잠깐만 그래야지 우리 아니, 대한민국이 모든 북한도 잘 되고 우리도 잘 잠깐만 된다는 거 있어봐. 아니야. 북한이 핵을 놓을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기다려줘.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니 다 잠깐만 한마디만 한 있어봐. 1초만. 알았어. 아니 뭐 진짜 북한이 핵을 핵을 놓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기다려? 핵을 놓게 만드는 푸시하는 과정이라고. 네. 정반대 방향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압박을 해서. 지금의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 전면 180도 수정해야 돼. 180도 수정을 해야 김정은이가 핵을 놓지. 그 뒤에서 김정은이의 대변인 노릇하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지 못해서 환장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안 놔요. 왜냐면 믿는 구석이 네. 있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 얘기 반박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정말 잠을 못 잘 거야. 오늘 개강하는 날이라서 지금. 김정은을 더 네, 압박하면 오늘 손 들고 나온다 그러잖아. 네. 나는 그걸 인면 수심이라고 표현해. 북한 사람 더 굶기면 항복할 거다 이 주장이거든. 그런데 북한은 이 고난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어봤어. 그래도 체제를 보위하는 나라기 때문에 얼마나 더 굶겨야 항복을 시킬 거냐 하는 거야. 뭐 2천만을 다 굶길 거야? 다 죽일 거야? 인민을 그거 굶기자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굶겨서 되는 게 아니고 김정은 그들이 적어도 핵을 포기하는 대가가 이만큼 크구나를 계속 이 빗물에 오미 적셔지듯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거는 아이들 놀이가 아니잖아요. 현재 북한 권부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가를 보면 돼. 강성 군사대국을 원해. 경제 성장을 원해. 둘 다를 원하는 게 아니야 문제죠. 아니야. 강성대국을 포기했다니까? 안 했어요. 아니야. 아니 형 아직은 포기 안 했지. 양자가 동시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상식이야. 핵만 놓으면 돼. 다 풀리는 김정은 하지 근데. 굉장히 북한에서 공격적인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 북한은 말하는 그대로다 했잖아. 김정은 10년사가 2년째. 지금은 경제 노선이야. 그리고 경제 노선이 한번 고해버리고 저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북한이 덩어리가 작은 나라야. 북한 GDP 총액 있죠? 강남구랑 똑같아. 그러면 이번에 핵을 놨어야지 하노이에서. 이번에 놓을 수 없게 만든 게 어딘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왜 협상이 안 됐는지. 66시간 동안 전 세계 언론을 받으면서 김정은이 이러고 쇼하면서 갔다는 건 뭐야? 이건 100% 하려고 간 거 아니야. 근데도 안 된 건 누구 탓이야?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포원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알았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힘센 사람 네. 아니에요. 형 근데 조그만 알았어. 나라에 여기서 저기 정리하고 이제 북핵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빨리 하여튼 결론은 비핵화가 빨리 북한이 그렇죠.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데 미세먼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